당연히 가장 아픈 거는 원위 경비인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아예 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난 과거엔 자주 뺐지만 요즘은 자주 삐지 않습니다라는 거는 곱씹어 봐야 됩니다. 내가 기존에 걷던 거리나 시간, 또 서 있는 시간 등이 현저하게 줄었는데도 통증이 나타난다면 내가 발목에 만성 염좌 또는 만성 불안정증에 이미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MRI라든가 초음파 등을 통해서 인대 파열이 정확히 진단된 경우라면은 그러한 보존적 치료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과감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정형외과 원장 이두현입니다. 전 경비인대는 사실 원위 경비인대 세 가지의 한 가지인데 가장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 거비인대와 종비인대는 발목의 외측의 인대이고, 삼각인대는 내측의 인대입니다. 발목이 다치는 기전은 가장 흔한 것은 역시 안으로 말려서 접질리는, 즉 바깥쪽으로 접질리는 거고, 종비인대에 비해서 전거비인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전거비인대 손상이 많습니다. 거의 90% 가깝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거비인대 손상 다음으로 종비인대 손상이 많고, 삼각인대 손상은 조심해야 될 게, 삼각인대 단독으로 다치는 분도 있었지만 삼각인대가 다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전거비인대라던가 또는 전경비인대, 즉 원위 경비인대를 같이 다치고, 특히 원위 경비인대를 다치는 경우에 제1단계에선 삼각인대만 다치게 되고, 2단계에선 원위 경비인대가 일부 손상, 3단계에서는 파열, 4단계에서는 원위 경비인대가 완전 파열돼서 두 뼈가 벌어지는 이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삼각인대 단독 손상은 매우 적습니다. 당연히 가장 아픈 거는 원위 경비인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아예 딛지도 못하고, 심지어 아무리 조금 다쳐도 근육이 좋다고 본인 스스로 젊은 남자들이 자랑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한 발로 점프해 보세요 하면 절대로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게 원위 경비인대, 즉 전경비인대입니다. 전거비인대나 종비인대는 인대가 약하고 얇기 때문에 자신이 찢어져도 근육이 충실하거나 젊은 분들은 그냥 오래 아프네요 하고 오게 되는 인대 중에 하나입니다. 발목 불안정증이라는 말 자체가 발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고, 그러한 안정적이지 못한 거에 가장 큰 예는 자주 삐는 거죠. 사람들이 난 과거엔 자주 뺐지만 요즘은 자주 삐지 않습니다라는 거는 곱씹어 봐야 됩니다. 자신이 삘까 무서워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이미 긴장을 하고 삐지 않다면 이미 불안정증에 들어가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불안정증이 많이 삘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발목의 안정성을 지킬 수 없어서 발목에 통증이 나타나는데, 내가 기존에 걷던 거리나 시간, 또 서 있는 시간 등이 현저하게 줄었는데도 통증이 나타난다면 내가 발목에 만성 염좌 또는 만성 불안정증에 이미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게, 나는 평상시엔 괜찮은데 갑자기 뛴다거나 갑자기 선다거나 점프를 한다거나 이렇게 발에 큰 하중이 걸릴 때 발목에 힘이 빠져요, 또는 덜컥 무엇이 나갔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또는 흔하게는 소리가 자꾸 나요 라고 하는 경우도 불안정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발목의 불안정증은 과거에는 스포츠 선수 외에는 치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거의 30년 전의 일이죠. 왜냐하면 발목의 관절염은 거의 80~90% 이상이 발목 불안정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발목 불안정증을 큰 통증이 없다고 내버려 두거나 이 정도로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 없어, 조금 아프고 말 뿐이야 라고 해서 넘어가면 결국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발목 관절염으로 발생해서 나는 왜 발이 아프지 하고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이미 관절염이 온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20대 초반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 불안정증의 검사에는 일단 기본 엑스레이를 봐서 발목의 위치가 변형이 되어 있는지,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골과 거골 사이에 각이 변해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불안정증과 관절염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명확한데 엑스레이가 명확하지 않으면 엑스레이에서 발목을 정확한 힘을 주어서 밀어서 측정하는 긴장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대 손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론 요즘은 초음파 장비도 좋아졌지만 대부분은 MRI 촬영을 통해서 발목 인대의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이것이 만성적이 되어서 회복이 가능한 건지 안 한지를 확인해야 발목 불안정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 가장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의 자료들은 MRI나 초음파 등으로 명확하게 파열 정도를 구분해 놓지 않은 상태의 자료들을 갖고 지금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발목에 인대에 손상을 입어도 80%는 재활로서 좋아진다는 말을 했던 것인데, 그 데이터들은 모든 환자의 MR을 봤다거나 초음파를 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긴장 검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교과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MRI라든가 초음파 등을 통해서 인대 파열이 정확히 진단된 경우라면은 그러한 보존적 치료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과감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급성이라면 휴식이고,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불안정증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다시 한번 접질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의 보조기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보조기 착용을 3개월 이상 하면 발목 주변에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보조기 착용은 3개월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다는 것, 부종이 심하다는 것은 발목인대 파열로 인한 주변 조직의 염증이 심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 치료 또는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 등도 병행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불안정증의 경우에는 발목을 잡아줘야 되는 근력들에 대한 재활이 필수이기 때문에 재활도 동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분들, 특히 월 1회 이상 접질리는 분들은 주사치료에 믿음을 가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주사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의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들이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자주 접질리는 사람에게는 수술밖에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절에 한 번 정도, 즉 1년에 4회 미만 정도로 접질리고 그것이 3년 이상 지속되지 않은 정도라면 우리가 만성이지만 아직 수술이 꼭 필요하진 않겠다라고, 그것은 MR을 본 건 아니고 임상적인 거죠. 이렇게 환자의 말을 듣고 병력 정치하고 검진을 했을 때 아직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그때 프롤로 치료가 도움이 될 겁니다. 프롤로 치료는 기존에는 6회 정도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발목 불안정증의 환자가 급성으로 다쳐서 굉장히 심하게 피멍도 들고 새로 더 다친 경우에라면, 급성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DNA 주사가 발목 인대의 재생을 돕는 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프롤로 주사에 비해서는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적이나 이것이 자주 접질질 않고 만성 통증인데 재활로 치료를 하고 싶다면 하이알루로닉 주사, 즉 우리가 말하는 연골 주사도 발목 안에 염증이나 연골을 보호할 수 있는 주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잘 맞는 주사를 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주사가 제일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